어느 학교 매점에서 판매된 음료수 중에 일단 캔 음료수는 0.4. 나머지는 뭐 패턴가 보죠. 판매된 캔 음료수 중에서 분리수거가 된 캔 음료수의 비율은 0.8. 그러니까 캔 음료수 중에서, 그러니까 전체로 치면 0.4. 그 중에서 0.8. 그러니까 0.32 되겠지. 그게 이제 분리수거된 캔 음료의 비율이래. 어쨌든 이 매점에서 판매된 음료수 중에서 200개를 임의로 추출해서 분리수거 여부를 조사합니다. 그때 분리수거된 캔 음료의 개수를, 자 가자. 그러면은 하나의 음료수를 확인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뭐 확인, 뭐 캔인지 아닌지, 분리수거가 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걸 확인을 한다, 그렇지? 를 확인이라고 할까? 라는 하나의 시행에 대하여 그때 분리수거가 됐다, 그런 캔이다 라는 사건이 발생한 횟수죠. 그거를 확률 변수 x로 잡은 거잖아요, 이 문제는. 여기까지 이해됐니? 그러면 이제 너희들은 뭐 한다? 하나의 음료를 확인할 때마다 그것이 분리수거된 캔이라는 확률을 구해보자. 뭐라고? 0.4 곱하기 0.8 얼마? 0.32. 요게 캔 음료 하나하나 확인할 때마다 분리수거된 캔 음료가 나오는 확률인 거지. 알았죠? 그럼 얘는 뭐 한다? 독립시행을 몇 개? 200개를 반복 시행했네. 뭐 하자? 이양문프로 가자. 확인하는 횟수는 200회. 한 번 확인할 때마다 분리수거된 캔일 확률이 0.32. 끝. 그러면은 이제 EX는 뭐예요? 둘이 곱하면 되죠. 얼마야? 64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우리한테 물어보는 이 EX-3은 64를 2배하고, 자리 바꿀까? 64를 2배하고 3을 빼면 되겠네. 됐지요? 128 빼기 3이니까 125가 나오겠네. 답은 4번. 동의됐지? 예, 다음. 저기 정혁이 혹시 더 질문 있으면 질문하셈. 이제 방금 막 시작했다. 9번? 아니요. 9번 할까? 자, 1109번. 어느 창고에 부품 S가 T개가 있고요. 부품 T가 2개가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부품 2개를 추가로 들여왔어요. 그 부품이 S인지 T인지 혹은 다른 게 더 있는지는 모르겠네. 어쨌든 2개를 추가로 들여왔대. 그때 추가된 부품은 S 또는 T. ST만 들어오나 보다. 다른 부품은 없고. 근데 S가 2개인지 S 하나 T 하나인지 T가 2개인지를 몰라. 그때 어쨌든 추가된 부품 중 S의 개수는 이항문포를 따른대. 맞죠? 그때 7개의 부품 중 임의로 선택한 것이 T가 나왔을 때 그때 추가된 부품이 모두 S의 확률을 구하시오. 자, 간다. 뭐예요? 사건이 하나 발생했지. 그때 사건 B1 확률을 찾아보세요잖아. 조건 확률이네. 그러면 뭐 한다? P, B바 A. 조건 확률로 계산할 거야. 일단 분모는 뭐? PA. 분자는 뭐? PA 겹이. 그거를 저 녀석의 이름으로 한글로 한번 읽어보자. 분모는 뭐야? 일단 하나를 선택했는데 그게 T가 나오는 확률을 확률. 그렇지. 찾아보자. 분자는 뭐야? 임의로 하나를 선택했을 때 T가 나오는데 두 번째. 뭐 추가된 것이 S가 되는 확률까지 가주면 되겠다. 맞지? 자, 그럼 분모부터 한번 한글로 주절주절 해볼까? 일단 추가된 부품이 뭐일 수도 있어? 2개 모두 S일 수도 있지. 추가된 부품이 S가 2개일 수도 있지. 그때 뭐 한다? 하나를 선택했는데 그것이 T가 나올 수도 있지. 두 번째, 또는 추가된 부품이 뭐일 수도 있음. S 하나, T 하나 들어왔을 수도 있지. 근데 하나를 골랐을 때 T가 나오는 거. 또는 추가된 부품이 T가 2개일 수도 있지. 그때 하나를 골랐는데 T가 나오는 거지. 분해. 분자는 뭐다? 추가된 부품이 S 2개인 것만 계산해보자. 알았죠? 물론 여기서는 그리고 동시에 뭐도 하나 선택했는데 선택한 것이
t인 거. 얘도 선택한 것이 t인 거. 얘도 선택한 것이 t인 거. 얘도 선택한 것이 t인 거 들어와야 된다. 왜? 분모는 선택한 것이 t 하나일 확률이니까. 알았죠? 분자는 교집합이고. 그래서 어쨌든 지금부터 계산해보자. 첫 번째, 일단 S의 개수는 이항분을 따른다라고 했어요. 맞죠? 맞죠? 자, 그러면 일단 뭐 해보자. S의 개수가 있다면 Y라는 확률 변수를 잡아보자. Y. 0개 들어올 수도 있고 1개 들어올 수도 있고 2개 들어올 수도 있지. 그때 들어오는 확률은 2분의 1이 돼. 얘는 뭐야? 2개 중에 0개가 들어옵니다. 기억나죠? 이항분포니까 독립시행 확률로 지금 확률 분포표 만들고 있는 거다. 2분의 1의 확률로 2개가 다 안 들어오. 얘는 2개 중 1개가 들어옵니다. 2분의 1의 확률로 1개가 들어오고 1개는 안 들어오고 t가 들어오고. 그리고 얘도 얘는 2C2. 그래서 얘는 얼마? 4분의 1, 얘는 2분의 1, 얘는 4분의 1이 되는 거지. 그러면 지금 여기는 뭐다? 추가된 부품에 S가 2개다? 4분의 1의 확률로 분모. 4분의 1의 확률로 일단 S가 2개 들어갔어. 그러면 이제 들어와 있는 부품은 뭐 있어? S가 5개, T가 2개지. 맞죠? S가 5개, T가 2개, 총 7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하는데 그때 S가 나올 확률, S가 5개. 이런 식으로 가주면 되고, 또는 추가된 부품에 S 하나, T 하나. 2분의 1이죠. 그때 7개 중에 역시 하나를 고르는데 그때 잠깐만. T가 나와야 되지 않나? T가 나와야 되지. 이거 T가 2개 있었지. 2개 중에 하나. 이제는 C1을 안 쓴다. 자, 여기는 몇 개 들어와 있어? S가 3개, T가 2개였는데 한 개 들어가 있으니까 S가 4개, T가 3개가 들어가 있지. 그 다음에 여기는 4분의 1의 확률로 일단 T가 2개가 들어옵니다. 그러고 나서 선택을 합니다. 총 7개 중에 하나 고르는데 T가 4개가 생겼죠. 4개 중 하나 고르기. 분의 얘. 끝. 됐음? 어때요? 정말 쉽죠? 그래서 이런 계산 때문에 사실 나는 여기서 2분의 1 쓴다 안 쓴다? 2분의 1 안 쓴다. 사실은 4분의 1을 써야 더 편했겠지. 그래서 웬만하면은 확률 분포표 그릴 때 막 약분 일부러 하지 마세요. 기왕이면 알았음? 그래서 분모 전부 다 28, 분자의 분모도 28. 그럼 분자들끼리만 계산하면 되지. 2 더하기 6 더하기 4분의 2. 12분의 2니까 답은 6분의 1. 답은 1번. 정리됐음? 예. 끝. 그래서 이거는 약간 엑셀에서는 뭐라고 해야 되나? 그냥 확률을 구하는 느낌이라면 우리는 S의 개수라는 Y라는 확률 변수를 하나 더 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렇죠? 예, 끝. 여기까지. 그러면은 64번은 했고 70번 전까지 질문 없어, 정혁 씨? 한번 찾아보셈. 일단 70번 하러 갈게요. 자, 가볼까? 동현아, 일단 10개의 동전을 던진대. 그때 앞면이 나오는 개수에 대한 느낌이 나와 있다. 그치? 앞면이 나온다라는 거는 독립시행이냐 아니냐? 그냥 동전을 던지는 시행을 10번 반복하니까 독립시행이지. 10번 반복한 거지, 어떻게 보면. 맞죠? 그때 앞면이 나오는 개수 이항분포 따르겠지. 근데 지금은 뭐의 기대값 찾으래? 상금의 기대값 찾으래. 상금을 Y로 잡아야 되겠지. 근데 우리는 일단 X가 이항분포를 따른다는 거 알지? 2개의 확률 변수가 필요한 거 알겠냐, 여기? 알겠냐? 간다. 그래서 이 문제 다시 앞면이 나오는 개수를 확률 변수 X로 하면은 X는 이항분포 따를 거야. 10번 반복 시행 하나 던질 때마다 2분의 1의 확률로 앞면이 나오겠죠, 당연히. 다음. 근데 우리는 Y라는 놈의 기대값을 찾아야 돼. Y가 뭔데? X와 Y의 관계식이 뭐야? 3의 X승이잖아. 지금 이거 나와 있잖아. 맞죠? 그 놈에 대하여. 그러면 이 Y를 물어본다. 그 말은 2의 3의 X승에 대하여 물어본다. 자, 만약에 이게 X제곱이거나 2X거나 하면 그냥 우리가 알던 대로 계산하면 되지. 근데 3의 거듭제곱꼴이 들어왔던 거 우리 계산할 수 있어, 없어? 없었지. 그럼 다시 만들자. 이것만 가지고 바로 기대값에 대한 연결고리 못 만드니까 우리는 일단 X에 대한 확률분모표 만들어 보자.
어떻게 됨? 0, 1, 2, 점점점점점점 어디까지? 10까지 나올 수 있겠지. 뭐 다 그릴 필요는 없지만 한두 개 정도만 구해주면 여기는 10시 0의 2분의 1의 10승. 마지막 얘는 10시 10의 2분의 1의 10승. 맞냐? 근데 우리는 뭐? y. 얘는 뭐야? 3의 0승, 3의 1승, 3의 2승, 3의 10승까지. 그러면 y에 대한 기대값은 이렇게 곱해주면 되는 거 아닌가? 맞냐? 그럼 이제 2의 y승은 2의 y승이 된다. 2의 y는 우리가 직접 구하자. 뭐야? 10시 0 곱하기 자 요거 2분의 1의 10승인데 이거 원래는 2분의 1의 0승 곱하기 2분의 1이 10승이지. 맞죠? 두 번째 확률은 뭐겠어? 요 자리 일부러 비웠다. 요 밑에 있는 확률 내가 안 썼지만 계산해보면 뭐겠어? 10시 1에 앞면이 나오는 게 2분의 1의 1승이고 뒷면이 나오는 게 2분의 1의 9승이겠지. 맞죠? 자, 요런 식으로 마지막 하나 정도만 더 써보자. 마지막에는 뭐 나와? 10시 10에다가 2분의 1의 10승이 나오고 앞면, 그 다음에 2분의 1의 0승으로 뒷면이 나오는 거죠. 됐죠? 자, 간다. 근데 여기에 뭐 곱한다고? 얘를. 간다잉? 3의 0승이 곱해지고, 아이고. 3의 1승이 곱해지고, 아이고, 왜 자꾸 분수 써? 3의 10승이 곱해졌어. 자, 보이냐? 0승끼리 섞어. 두 번째, 1승끼리, 지수 똑같은 것들끼리 섞어. 이런 식으로 갑니다. 마지막, 10승끼리 섞어. 끝. 뭐야? 이항정리라고 하는 단원에 나오는 내용이다. 뭐야? 2분의 3과 2분의 1이 더해져 있는 상 두 개짜리 식에 대한 전체 10승의 전개식이랑 똑같아. 끝! 답은 2의 10승, 1010승. 알았냐? 자, 요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해줄게, 찬영이는. 알았죠? 요런 식으로 나오는 게 내가 전에 말했던 이항정리랑 독립시행 확률이랑 이항폭을 섞은 문제. 그 중에 좀 기초 버전이다. 이게 기초요. 나중에 많이 어려워진다. 자, 요 문제 일단 정리 잘 해두셈. 찬영이 일단 잘 정리해놔. 자, 내가 지금 밑줄 찍찍찍 그어놨는데, 그죠? 자,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진다. 이것만 보면 사실 뭐다? 독립시행이다. 물론 여러 번 반복한다는 걸 봐야 뭐 독립시행이다라는 말을 쓸 텐데. 어쨌든 얘는 여러 번, 몇 번, 했고요. n이 20회 반복 시행한다. 그때 6의 약수의 눈이 나온다라는 사건을 잡아주고 그놈의 뭐를 횟수를 x로 잡아주면은 그러면 뭐 한다? x는 이항분포 따른다. 맞죠? 반복 시행 횟수 20번. 6의 약수의 눈 뭐야? 아니지. 1, 2, 3, 6 4개지. 6분의 4니까 3분의 2로 쓸게요. 라는 확률로 6의 약수의 눈이 나온다. 맞죠? 그래서 이것도 뭐다? x를 가지고 보면은 0, 1, 2 하면서 20 나와. 근데 잠깐만. 이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가 y가 x에 대한 식으로 썼을 때 예를 들어서 막 3x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면은 어때? 그냥 2x를 구해서 3배하고 2 더하면 되지. 근데 y를 구해봤더니 뭐가 돼? 4의 x승이거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 y를 구할 때 한 마리 구할 수가 없거든. 그러다 보니까 x에 대한 기대값만 나오고 끝나는 게 아니라 x에 대한 확률 분포표 자체가 필요했던 거야. 그래서 0, 1, 19, 20까지 가지게 되는 거고 여기에 확률을 각각 써보면은 뭐 사실 밑에서 써도 되지만 몇 개만 써보면은 10시 0에다가 얼마? 3분의 2의 확률로 0번, 3분의 1의 확률로 10번. 두 번째 것도 써주면 10시 1, 3분의 2의 확률로 1번이고 3분의 1의 확률로 9번 발생하지. 그런 식으로 마지막까지 가주면은 근데 왜 10이야? 20 아니야? 20 여기도 20승이고 얘도 19승인 거지. 그 다음에 얘도 20시 20 3분의 2의 확률로 20번 나오는 거고 3분의 1의 확률로 한 번도 안 나오는 거죠. 됐죠?
그때 우리는 뭐 한다? 위에다가 y를 써보면은 뭐야? 4의 0승, 4의 1승, 4의 20승. 그래서 이놈들에 대한 기대값을 구하러 가는 거니까 이 y를 직접 계산을 해보면은 20씩 빵 3분의 2의 빵승 곱하기 3분의 1의 20승에다가 4의 0승을 곱한 거고, 두 번째 20시 1에다가 3분의 2의 1승에다가 3분의 1의 19승을 곱해놨는데 거기다가 4의 1승이 곱해진 거다 보니 마지막도 한 번 더 써주면 20시 20에다가 3분의 2의 20승에다가 3분의 1의 빵승에다가 지금 4의 2승이 곱해진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걸 뭐 한다?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일단 얘랑 합쳐서 3분의 8의 0승에다가 3분의 1의 20승. 두 번째도 아유 팔 아파. 20시 1에다가 3분의 8에다가 1승 그리고 3분의 1에다가 19승. 그렇게 쭉 가서 마지막 20시 20에다가 3분의 8에다가 전체 20승 3분의 1의 빵승.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되더라? 이항 정리해서 요놈과 요놈 3분의 8과 3분의 1에 대하여 뭐 둘이 더한 놈.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반복되고 있으면 얘가 마이너스였겠지만 그죠? 지금은 플러스 전체 몇 승? 20승의 전개식이더라. 그래서 얘 계산해 줬더니 3의 20승이 나오는 거고 그게 답인 거지. 어디 있어? 5번이냐? 5번. 이렇게 되는 거죠. 알았죠? 끝. 어때요? 할 수 있겠죠? 이 유형. 75번 간다. 아이고 복잡해라. 이게 뭐야 이게? 아유 뒤에 빈칸 출연형이야? 그래요. 76번이라는 거지. 간다. 자, 근데 요거 뭐 영어에서도 빈칸 출연형이 킬러 문제지. 수학에서 나오는 빈칸 출연형은 사실은 진짜 거저주는 문제. 근데 확률과 통계라는 과목에서는 빈칸 출연형이 준킬러급 문제라고 생각해야 돼. 왜 어렵냐면 너네가 수원이나 수투, 뭐 수능 공부하는 사람들 하겠지. 수원이나 수투에서 나오는 빈칸 출연형은 진짜 쉬워. 여기 갑자기 가라는 빈칸이 등장하면 있잖아. 이게 그냥 갑자기 생뚱하게 뚝 등장하는 게 아니라 위에 뭔가 식이 있었고 그 밑에 따라서 뭐 또는 우변, 는 이런 식으로 연결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위의 식과 똑같은 식으로 정리만 해주면 돼. 그때 필요한 게 뭐 수원의 개념이 있을 수도 있고 수투의 개념이 있을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위의 식을 가지고 그냥 정리만 하면 된단 말이야. 근데 확률과 통계에서의 빈칸 출연형은 거의 대다수의 문제가 뭐뭐뭐뭐뭐의 경우의 수 1번. 그 다음에 2번 뭐뭐뭐뭐뭐 하는 사건에 대한 경우의 수 3번 뭐뭐뭐 하는 경우에 대한 경우의 수. 근데 그냥 를 구하면 네모가 를 구하면 네모나 를 구하면 네모다. 그럼 뭐야? 경우의 수를 우리한테 직접 다 구하라고 하고 있는 거야. 식정리 느낌이 아니라. 그래서 사실 조금 어려워진다. 왜냐면 그 가 구하는 것 자체가 경우의 수 한 문제랑 똑같거든. 나 구하는 거 다 구하는 것 자체가 하나하나가 다 그냥 경우의 수 문제처럼 풀어야 되거든. 알았죠? 대신에 그 뭐뭐 하는 과정의 일부이다라고 할 때 그 과정까지는 우리가 생각 안 해도 되지만. 알았음? 뭐 그렇습니다. 자, 가보자. 그래서 요 위에 있는 말도 전체적으로 필요하기는 한데 일단 가보면 어때? 약간 Px는 K. 이산 확률 분포에서의 확률 질량 함수 구하고 있는 과정이다. 그렇지? K 번째에서. 자, 가보자. 뭐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래서. K가 4와 N 사이에 있는 어떤 자연수가 있대. 그때 확률 변수 X 값이 K가 되는 확률은 뭐냐? 1부터 K-1까지 자연수가 적혀있는 카드 중에서 서로 다른 세 장의 카드와 K가 적혀있는 카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를 전체 경우의 수로 나누는 것이므로 예? 뭐래? 자, 가장 큰 수를 확률 변수로 잡았대. 그럼 X가 K라는 거는 X가 5라는 거는 5가 가장 큰 수. 그러면은 5 하나 무조건 뽑고 5보다 작은 것 중에서 하나 뽑고 이 말이네. 알았죠? 3개 뽑고 이 말이네. 자, 그래서 어쨌든 NK, X는 K. X가 확률 변수가 K일 때의 확률은 제일 큰 수가 K가 나온다라는 얘기다. 그치? 그래서 뭐 한다? K는 일단 하나 뽑고 나머지는 뭐야? K보다 작은 수들 중에서 몇 개 중에서 K보다 작은 수니까 1부터 K-1까지죠. K-1개 중에서 몇 개? 3개를 뽑고 K는 무조건 하나 뽑고 그거를 전체 경우의 수 N개 중에 4개 뽑는 경우의 수로 나누면 되겠지. 그래서 가에 들어가는 빈칸은 얘가 되는 거지. 알았죠? 너 다만 질문을 했지? 네, 이런 식으로 찾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밑에를 더 들어가고 일단 마지막 다는 뭐 질문인데 일단 전체적으로 풀어보자. 그래서 어떤 자연수 R에 대하여 KCR은 R분의 K 곱하기 K-1C의 R-1이므로 K 곱하기 가 아까 뭐였지? K-1C 3이었냐? 자 어떻게 하래? 이므로잖아. 얘 그냥 쓰래. 맞지? KCR이 이거 분의 이거에다가 이거 빼기 1, 이거 빼기 1로 조합으로 만들어 보래. 그럼 이거 자체가 뭐야? 이 K는 무시하고 3분의 K-1 곱하기 K-2C의 2라는 얘기 아니냐? 맞죠? 맞죠? 어? 아, 어. 아, 아니야. 이게 아니네. 거꾸로 들어가는 거네. 아니. 나는 이게 이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이거다. 이게 이거다. 그럼 요 앞에 곱해져 있는 건 이거보다 하나 큰 거, 이거보다 하나 큰 거. 맞지? 그거라고 생각해봐. 요 식을 다시 본다. 지금 K 곱하기 K-1C의 3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녀석의 형태를 한번 만들어 보자. 어떻게? 방금 요 우변으로 만들어 보자. 그럼 얘 하나 키우면 되지. 맞죠? 이 좌변 우변 자리가 바뀌었다고 생각해봐. 알았지? 근데 우변의 위치가 형태가 지금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요거보다 하나 큰 거, 요거보다 하나 큰 거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안 보였던 거야. 그래서 4 한 번 곱하고 한 번 나눴다고 생각해보자. 누구를? 이 식 자체를. 그런데 얘가 이제 뭐야? 얘랑 똑같이 생겼지. 그러면 이 녀석을 여기다 써달라는 얘기지. 뭐예요? KC의 4. 그리고 앞에 4. 나에 들어가는 거는 지금 KC의 4라는 얘기지. 맞지? 찾았지? 그러고 나서 뭐 EX를 구해주면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일단 와보자. 얘가 뭐지? KC의 4? 얘도 KC의 4? 그러면 EX는? EX가 뭐였는데? 여기까지 지가 해놨잖아. 맞지? 지가 해놨잖아. 그대로 따라가자. 그 과정 우리는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EX는 이 식을 다시 쓰란 얘기야. 근데 이므로 때문에 뭔가 식이 또 바뀌었다는 얘기지. 요 녀석의 식을 바꿔보자. 자, 그래서 EX가 뭔데? 원래라면 이 식에서부터 NC의 4분의 4에다가 시그마 블라블라인데 그 시그마 블라블라 대신에 얘를 써보자. N 플러스 1C의 5가 된다는 얘기잖아. 그게 EX다 맞지? 근데 문제 형태가 얘랑 안 맞지? 그럼 형태 맞추기로 들어가 보자. 어떻게 맞춰주면 돼? 그걸 또 한 번 더 물어보는 거지. 갑자기 N 플러스를 왜 생겼을까? 그때 또 필요한 게 얘인 것 같아. N 플러스 1C의 5를 어떻게 뽑아내? 5분의 N 플러스 1로 뽑아내고 나면 하나 줄여. N. 하나 줄여. 4. 약분되네. 그래서 지금 다에 들어가는 수는 5분의 4인 것 같아. 알았죠? 요런 게 이제 확통인 거지. 좀 어렵잖아. 빈칸 추론은. 그냥 주절주절 따라가는 게 아니라 문제에 나와 있는 뭐 조건이라던가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조합이나 순열의 성질이라던가 기타 등등등을 써달라는 얘기지. 알았죠? 정리. 자, 두 개의 주사위를 던졌어요. 나온 눈의 수의 곱을 n이라고 합니다. 뭐 그럼 곱은 어때? 두 개의 주사위를 던진 거니까 똑같은 숫자 나올 수 있죠. 11부터 시작해서 66. 즉 1부터 36까지 나올 수 있겠네. 근데 그 사이는 모든 수들 다 나오니? 아니지. 예를 들어서 어떤 거 안 나와? 7 이런 거 안 나올 거 아니야. 7의 배수 14 같은 거 안 나올 거고 11 같은 수 안 나오겠지. 맞죠? 11이나 13 같은 그런 지들 좀 큰 소수를 갖는 거 안 나오겠지. 그때 n을 k 곱하기 2의 몇 승? n승꼴로 표현을 할 때 그때 n의 값을 확률 변수로 가보자. 근데 k는 홀수야. 그러니까 곱하다 보면 짝수들이 뭐 하나 있을 수도 있고 두 개 있을 수도 있고 세 개 있을 수도 있고 하겠지. 세 개는 아니지. 4 같은 게 나오면은 뭐 3개까지도 갈 수 있겠지. 2 곱하기 4는 2의 3승이니까. 어쨌든 그때 곱한 놈들에 대하여 소인수분해를 했을 때 K는 홀수, 나머지 홀수 소수들은 다 필요 없고
2의 거듭 제곱만 생각했을 때 그 2의 n승, 그 n을 확률 변수로 잡아보자 이거지. 그러면 말 그대로 두 수가 모두 다 뭐라면? 홀수라면. n은 뭐일 수 있어? 0 나올 수 있죠? 또 뭐 나올 수 있어? 1 나올 수 있지. 하나 홀수, 하나는 2나 6 같은 거. 맞죠? 2 나올 수 있습니다. 또는 1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 나올 수 있어? 2 나올 수 있죠. 어떤 거? 하나는 홀수인데 한 놈이 4가 나와버리거나 혹은 얘는 2, 얘도 2나 6 같은 거. 얘 1승을 가지고 있는 놈들을 2개 나온다면은 그러면 곱하면 2의 2승 되겠지. 또 뭐? 3도 되지. 뭐 한 놈은 반드시 4여야 하고 다른 한 놈은 2나 6 같은 거. 근데 4도 나올 수 있지. 4, 4.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 x라는 확률 변수가 이거니까 0, 1, 2, 3, 4 각각에 대한 확률을 찾아주면 끝나겠네. 그러면 이제 확률 구해서 다 곱해서 더해주면 2x. 그놈을 3배하고 구도하면 되겠네. 그럼 이 문제는 뭐로 바뀐 거야? 그냥 확률 구해보자로 바뀐 거지. 독립식, 이항분포도 아니고. 그냥 이산화 확률 변수. 자, 밑에 확률 한번 구해봅시다. 다시 한번. 여기는 뭐 들어가야 돼? 2의 거듭 제곱에 하나도 안 나온다. 둘 다 홀수만. 맞냐? 주사위 2개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는 36입니다. 근데 한 주사위들마다 홀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는 3과 3이니까 곱하면 9. 일부러 약분 안 했다. 아무튼 4분의 1 나온 거지. 맞죠? 자, 두 번째 얘도 가보자. 그러면 한 놈은 반드시 홀수고 한 놈은 짝수기는 한데 2와 6만 가능하지. 4는 안 된대요. 맞죠? 그러면 뭐 첫 번째 홀수가 나오는 거야. 근데 두 번째는 2 또는 6이 나와야 하죠. 또는 반대로. 그래서 36분의 12가 가능하겠지. 됐니? 그 다음에 2는 요게 조금 커져갈 것 같은데 좀 떼자. 2일 때는 어때요? 세 가지 경우가 있죠. 아니지. 두 가지 경우가 있죠. 36분의. 세 가지 맞다. 첫 번째 반드시 누가? 4가 나오고 두 번째는 홀수가 나오는 거야. 또는 반대로. 그리고 2 또는 6, 2 또는 6. 맞니? 그래서 36분의 얼마야? 10이네? 그 다음에 3이 나오려면 한 놈은 반드시 4, 다른 한 놈은 2 또는 6. 그래서 4 나오고 2 또는 6 나오고 또는 2 또는 6 나오고 4 나오고 마지막 4는 4밖에 없죠? 자, 다 더해보자. 36분의 36 맞냐? 10, 20, 36 맞네. 그럼 맞게 구한 거죠. 그럼 이제 EX 구할 수 있겠지? 저격시. 네, 계산은 생략할게요. 끝. 그때 어쨌든 EX만 구하고 끝은 아니고 거기다가 3배하고 9 더하기까지 해야 됩니다. 찬영 오늘 왜 이렇게 갑자기 졸려? 가보자. 남학생 3명과 여학생 2명이 있습니다. 임의로 한 줄로 세웠어요. 그리고 앞에서부터 1번, 2번, 3번, 4번, 5번의 번호를 부여하겠대. 앞에서부터 처음으로 서 있는 남학생이 부여받은 번호. 뭐 줄 설 필요 있어 없어? 그냥 애들한테 1, 2, 3, 4로 나눠준다라고 생각하면 되지. 맞죠? 애들한테 그냥 1, 2, 3, 4로 나눠준다고 생각해봐. 줄 선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어쨌든 그러면은 X가 가질 수 있는 수 생각을 해보자. 자, 남자들은 3명입니다. 근데 이게 남자들 서로 다른 3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조건 첫 번째 남학생만 보겠대. 그지? 그럼 가질 수 있는 게 1, 2, 3, 4가 아니지. 맞지? 일단 1 가질 수 있어 없어? 1 가질 수 있죠. 2 받을 수 있어 없어? 있죠. 3 받을 수 있어 없어? 있죠. 근데 4는 받을 수 있어 없어? 없죠. 왜? 여학생들로 1, 2, 3번을 채울 수가 없잖아. 그럼 이게 끝이네. 알았음? 자, 그럼 1번을 받는다는 얘기는 뭐야? 처음엔 반드시 남자가 서고 그 다음에는 남자 하나, 둘, 여자 둘 일렬로 세워주면 되지. 맞지? 자, 전체 경우의 수 몇 팩? 5팩분의 해당 사건의 경우의 수
자, 근데 얘가 남자 누군데? 그걸 모르죠. 그럼 3명 중 1명 고르고 그럼 남아있는 남자들과 여자 둘을 일렬로 나열하기만 하면 되잖아. 그죠? 여기서는 누가 어떻게 써도 상관이 없잖아. 그러면 뭐야? 3 곱하기 4팩. 그래서 좀 이따 하자. 자,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 자, 남자가 2번에 선다. 그럼 첫 번째 반드시 여자가 서야 되지. 그리고 그 다음에는 반드시 남자가 선 다음에 그 뒤에 남자 둘과 여자 하나를 일렬로 나눠줘야 되지. 자, 그럼 첫 번째 여자 둘, 두 번째 남자 3. 그 다음에 남아있는 3명 3팩. 알았나요? 2 곱하기 3 곱하기 3팩. 그 다음에 여기도 바로 갈까? 어때? 여자 둘 먼저 무조건 서야 되고 2팩, 남자 3명 아무렇게나 서도 되고 3팩. 2팩, 3팩. 됐죠? 자, 맞는지 한번 확률을 구해보자. 지운다 이거. 자, 첫 번째 녀석 뭐예요? 이게 4를 안 가지고 있지 얘네들. 그래서 3팩으로만 약분하자. 얘는 얼마? 5, 4, 20분의 분자 12. 얘는 20분의 얼마야? 6. 얘는 20분의 얼마야? 2. 다 더해주면 분자 20 맞잖아. 오케이, 확률을 잘 구했네. 그러면 이제 뭐 하면 돼? 또 EX, EX, EX 구하면 되는 거지. 알았니? 결국 방금 질문한 96번, 97번 전부 다 뭐야? 이산확률 분포표 완성하기. 근데 그 확률을 구하는 방식이 조금 뭐 복잡해 보이거나 어려울 수 있는 문제들. 알았죠? 이항분포나 정규분포랑 관련있는 거는 아니고. 다음 99번 가보도록 합시다. 99번 어떤 학생이 오랜만에 방문한 어쨌든 자 아까 다 읽었으니까 패스하고 자 입력을 해서 맞는지 확인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10초나 걸린다. 아마 다시 본인 인증 다시 하나 봐요. 그래서 접속에 실패한 비밀번호는 다시 입력하지 않는데 그때 처음 입력할 때부터 접속할 때까지 소요되는 시간의 기대값을 찾아주세요. 제일 처음에 뭐 10초 만에 찾을 수도 있지. 몇 번 만에? 한 번 만에 찾을 수도 있지. 하나 아무거나 빵 때려 넣었는데 그걸 수도 있잖아. 20초 만에 확인될 수도 있죠. 하나 틀리고 그 다음 번째에서. 근데 최대 몇 번까지 쓰일 수 있어. 결국 1023은 고정이니까 5, 6, 7, 8, 9를 가지고 서로 다른 두 개 가지고 뿅뿅 나열하는 방법이 얼마? 5P에 2. 총 20가지의 비밀번호 후보들이 있는 거 아니야. 20번째에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럼 몇 초? 200초까지. 맞나요? 맞나요? 자, 가보자. 그럼 그때 확률은? 확률은 어때? 어떻게? 다 20분의 1, 20분의 1, 20분의 1, 20분의 1, 20분의 1 확실해? 맞습니다. 자, 봐라. 잘 봐. 처음에는 20개의 후보 중에 딱 하나 있는데 그 하나 맞추는 거잖아. 얘는 20개 중에 처음에 뭐 해야 돼? 나머지 19개 중에 하나 넣어서 틀리는 거야. 그러면 남아있는 비밀번호 자체가 19개가 남았으니까 그 중에서 맞는 거 하나 약분해주면 20분의 1이에요. 그 다음도 똑같아. 이거 30 되는 거. 2번 틀리고 한 번 맞아야 되죠. 20분의, 처음에 20분의 19로 틀리고 19분의 18로 틀린 다음에 18분의 하나로 맞추는 거지. 그 약분을 해주면 또 20분의 1이야. 그래서 확률이 전부 다 20분의 1입니다. 알았죠? 그러면 뭐 끝났으니까 패스. 그냥 곱하고 더해주면 뭐 예를 들어서 3번이 답이라 치자. 그럼 뭐 105 나왔겠지? 그걸 분단위로 바꾸기만 하면 되죠. 알았죠? 알았죠? 답 몇 번이냐 이거 정혁아? 아 그래? 알았어. 뭐 답은 각자 계산해서 확인하셈. 알았지? 답은 생략하자. 괜찮다. 끝! 여기까지. 오늘 정규분포로 넘어갈 겁니다. 근데 정규분포는 사실 지난 시간에도 그렸던 그 그림 다시 그리고 시작할 건데 연속확률 분포의 한 종류야. 그래서 정규분포라서 좀 독특하게 풀리는 녀석 하나랑 연속확률 분포 자체는 어떻게 푸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하고 시작합시다. 알았죠? 잠깐 쉬었다 하자. 자, 봅시다. 아까 얘기한 거. 확률 분포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벌써 세 번째 보는 거다, 그죠? 그때 하나는 이산 확률 분포. 그리고 오늘 하는
연속 확률 분포. 두 개는 무슨 차이가 있다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 결국 확률 변수가 어떤 놈인가? 이산 확률 변수는 그 확률 변수를 좀 많더라도 개수로 끊을 수 있는 거. 100개면 100개, 1000개면 1000개. 뭐 적으면 보통 한 10개, 20개, 뭐 한 3개, 4개, 5개 되겠지. 그리고 연속 확률 분포는 어떤 범위가 주어지면 그 범위에 있는 모든 실수를 싹 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강수량이라던가 학생의 키라던가 그런 것들이 연속. 뭐 성적이라던가 이런 건 이산으로 들어가겠지. 그래서 처음에 그런 문제도 등장한다. 뭐 이산 확률 분포로 알맞은 것은 연속 확률 분포로 알맞은 것은 이런 거 물어볼 수도 있기는 하. 근데 보면은 대충 아는 거라서 나는 딱히 다르진 않고. 어쨌든 그때 확률에 대한 함수의 이름이 좀 달랐죠. 그 명칭을 꼭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얘는 확률 질량 함수라고 부르고 얘는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불러요. 그리고 확률 질량 함수와 확률 밀도 함수는 너희들이 다루는 자세. 기본적으로 얘는 표를 가지고 가면서 얘는 그래프를 가지고 가면서 확인을 하죠. 자, 그리고 물어보는 질문이 이산 확률 분포에서는 결국 우리가 계속 했던 거. 이항분포 들어가기 전에는 진짜 귀찮았었죠. EV 시그마. 그리고 P를 뭐 조금 물어볼 수는 있으나 그거는 메인이 아니고 그거는 사실 표를 완성하자에 가까운 거고 연속 확률 분포는 항상 P, 확률을 물어본다. EV 시그마는 언급을 안 하던가 제공을 하는 대상이 된다. 라고 했었죠. 물론 물어볼 수는 있습니다. 그 구하는 방식도 오늘 설명할 거야. 그리고 나서 어쨌든 이 안에 독특한 녀석 이항분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정규분포가 있어요. 그 이항분포는 지난 시간에 한 거니까 뭐 정의까지는 안 쓸게. 어쨌든 이항분포도 이산 확률 분포다 보니 EV 시그마를 구하는 게 목적이었는데 너무 심플해서 사실은 이항분포를 따른다라는 사실을 캐치하는 게 중요했었지. 그러면서 표기로는 이렇게 합니다. 그때 E는 NP, 뭐 V는 NPQ 이런 공식들도 있었고 여기 정규분포라는 게 좀 독특하게 들어간 게 있는데 이 녀석은 정의를 가지고 다루지는 않아. 정의를 가지고 다룬 건 아니고 어쨌든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사실에서 확률 구하기로 들어가는데요. 뭐 이렇게 표기를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자, 그때 일단 연속 확률 분포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일단 표 완성해야 됐었지. 그냥 확률 자체를 완성을 했었어야 뭔가 E를 구하든 V를 구하든 시그마를 구하든 계산이 가능했었지.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물어본 것 자체가 P. 그러니까 P를 완성을 해야 돼. 그때 어떻게 등장하는지 지금 요 문제 어디 가서 왜 안 넘어가? 요 문제를 한번 보자. 자, 확률 밀도 함수가 주어져 있다라고 하니까 여기서 나오는 x들은 절대로 정수 0, 1, 2, 3이 아니다. 0부터 3까지의 모든 수들. 알았음? 자, 근데 어떻게 찾아가냐? kx라는 1차 함수래. 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k인 직선이겠지. 그때 0부터 3까지 가진단 말이야. 그럼 여기 나오는 y 좌표는 뭐겠어? 일단은 3k겠죠. 맞죠? 자, 여기서 확률 질량 함수 완성할 때 어떻게 완성했어? 합이 1임을 이용해서 a를 구했었지. 맞지? 확률 밀도 질량 함수가 뭐 예를 들어 8분의 1, 뭐 4분의 a, 뭐 a-1 이렇게 나와 있다 치면은 다 더해서 1이다라는 걸 이용해서 a를 찾았었잖아. 얘도 그 녀석의 역할을 하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성질. 뭐 한다? 예, 그래프로 쓰지 말고 식으로 쓰자. 처음부터 끝까지 범위에 적분이 얼마다? 1이다. 자, 내가 표현은 적분으로 했지만 그냥 쉽게 말하면 뭐다? 넓이가 1이라는 얘기야. 알았음? 정적분을 표현했지만 수투 배웠으니까 알기는 알잖아. 그치? 자, 적분을 계산하는 걸 확통해서 물어볼까 안 물어볼까? 안 물어봅니다. 적분의 계산은 수투에서 물어볼 거예요. 또는 이제 뭐 미적분에서 물어보거나 우리는 미적분이랑 관련 없지만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뭐다? 이 녀석의 넓이 구하기야. 밑넓이. 구해보자.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그게 얼마? 그럼 K 나오는 겁니다. 알았음? 그러고 나서 우리한테 물어보는 게 결국은 이런 식으로 확률 물어봐. 확률은 어떻게 하면 돼? 이 넓이를 구하면 답인 거야.
알았죠? 알았죠? 그럼 뭐 하면 돼? 뭐 사대리권 넓이 구해주면 되겠지. 알았지?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센스 있게 내가 지금 일부러 이렇게 표현을 했어. 자, 얘들아. 요 삼각형 넓이 하나하나의 넓이 다 똑같아 달라. 다 똑같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중에서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답은 9분의 5. 이렇게 계산해도 된다. 닮음 같은 거 이용해서. 알았죠? 그럼 닮음 나온 김에 몇 대 몇? 3대 2. 그러면은 요 녀석의 넓이가 9분의 3인 거야. 왜? 전체 넓이가 1이니까. 그래서 요 부분에 해당하는 건 9분의 5. 이것도 좋고요. 알았죠? 그런 식으로 어쨌든 우리는 뭐 닮음을 쓰든 뭐 식에 대입해서 밑변 높이를 직접 구하든 방금 내가 한 것처럼 쪼개서 기본 도형으로 쪼개서 넓이를 구하든 어쨌든 어떤 방법이든 넓이를 구하기만 하면 그게 바로 확률이 된다. 알았냐? 알았냐? 그러면 확률 밀도 함수에서 해야 되는 연속 확률 분포에서 해야 되는 내용 끝났어요. 평균이나 분산이나 표준 변차는 안 물어보나요? 물어보기는 하는데 표기 방식 정도만 물어보거나 아예 안 물어보거나. 알았음. 그래서 모으면은 전부 다 확률 구하기. 그 전에 뭐 K부터 완성하세요. 얘도 확률 구하기. 이거는 유형 자체가 확률 구하기, 확률 구하기, 확률 구하기, 확률 구하기, 확률 뭐 밀도 함수 K 구해서 확률 구하기, 확률 구하기 계속 확률 구하기 들어가고. 여기도 좀 다른 말로 표현됐지. 아까처럼 그래프를 제공한 건 아니지. 어쨌든 근데 마지막을 보면 계속 확률 구하기, 확률 구하기, 확률 구하기 끝. 그러면 정규분포 시작이야. 알았냐? 알았냐? 그럼 정규분포로 일단은 넘어갈게요. 알았음? 자, 정규분포가 뭐야? 라고 하면은 일단은 뭐 이항분포처럼 정의가 정확하게 나오고 상황이 주어지는 게 아니야. 일반적인 그냥 자연 현상들은 다 정규분포예요. 당신들의 키 정규분포일까 아닐까? 정규분포입니다. 너희들의 성적은 정규분포예요. 알았죠? 모든 것들은 다 정규분포야. 강수량 정규분포고요. 싹 다 정규분포야. 알았음? 그래서 정규분포가 뭔데? 자, 정규분포라는 거는 일단 개념 설명부터 먼저 정의부터 먼저 해주면은 fx 뭐야? 확률 밀도 함수죠.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라고 해야 되나? 식이라고 하자. 식을 먼저 써주면은 요상하게 생겼습니다. 어디겠니? 이건 나도 못 외워. 외우지 말란 얘기죠? 어디 있냐? 내가 써놓은 게 있을 텐데. 있다. 루트 2파이 곱하기 시그마 분의 1에다가 곱하기 2에 마이너스 2 시그마의 제곱승 분의 x 마이너스 m의 제곱. 뭐야? 지수함수야. 그것도 지수가 2차인. 접근 가능하겠어? 불가능합니다. 이거죠. 뭔가 함수값 계산하겠어? 불가능합니다. 너희가 확통만 배우지. E가 사실 뭔지도 알아? 모르잖아. 알았죠? 그래서 저런 녀석이 있다. 근데 우린 전혀 알 필요가 없다. 그러면 결국 뭐냐? 이 녀석의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 자연적인 현상이다 보니까 너희들의 키, 남자들의 키, 남학생들의 키는 어떨까? 뭐 평균에 173인가 요즘도? 173이 평균이라면 사실 173 주변에 옹기종기 몰려있죠? 그죠? 그 170에서 175쯤, 한 177쯤 되는 애들이 제일 많잖아. 그리고 저기 190 같은 사람 얼마 없고 150 같은 사람 얼마 없지, 남자들 기준으로. 맞죠? 이런 식으로 생기는 거를 뭐라고 한다? 정규분포라고 합니다. 이 그림, 이 그래프, 곡선 자체를 정규분포 곡선이라고 부르고요. 이 녀석의 힌트를 뭐라고 부르냐면 평균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꼴인 종 모양의 곡선이라고 불러요. 그냥 우리는 뭐 종 모양이라는 명칭은 어차피 너희들이 쓸 일은 없고 어쨌든 평균을 기준으로 대칭인데 평균 주변에 제일 많고 옆으로 갈수록 점점 적어지는 그런 식으로 생겼다. 근데 우리는 대칭성을 살려서 개선할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 알았지? 알았지? 그래서 뭐 학교 시험은 사실 선생님들이 난이도 조절을 하니까 사실 평균이 50은 아니잖아 항상. 근데 평균 딱 50이 나온다고 하면은 평균 주변에 제일 많고 저기 1등급짜리 한 80점, 90점 있는 애들 적고 한 20점, 30점 있는 놈들 얼마 없고 뭐 그게 쫙 좌우 대칭으로 생길 거야 라고 하는 거야. 알았지? 근데 학교 성적은 왜 대칭꼴이 안 나오냐면 인원이 별로 없잖아. 한 300명, 200명이 다잖아. 그죠? 근데 전국에 있는 모의고사 기준으로
학생들의 성적을 내보면은 실제로 이렇게 됩니다. 거의 대칭 꼴이 될 거야. 알았음? 끝!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 한다? 이 녀석의 밑넓이는 뭐? 우리가 적분을 통해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1이야 라는 것만 기준으로 생각한다. 그럼 예를 들어서 평균을 기준으로 평균보다 크다의 확률은 얼마? 2분의 1, 0.5라고 계산을 하게 됩니다. 알았죠? 그걸 살려서 계산하는 거예요. 이게 정규분포예요. 알았음? 자,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연속 확률 분포에서 뭘 물어본다며? 평균이나 분산이나 편집편차도 언급은 할 수 있다며. 그거를 지금부터 설명할게. 자, 간다. 도수 분포부터 다시 갑시다. 도수 분포에서 M 평균을 구하는 방식이 뭐였어? 별량들을 전부 다 더해서 개수로 나누기였지. 맞죠?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바꿔볼게. 평균을 구한다라는 기호가 n분의 1 곱하기 시그마인 거 알겠어?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좀 애매한데 2라는 말을 여기서도 써볼게. 제곱의 평균을 구하세요가 뭐겠어? 평균을 구해야지 내가 구하고자 하는 대상에 대하여. 이거란 말이야. 이산 확률 분포로 가보자. EX 어떻게 계산했어? EX 어떻게 계산했어? 아이고, 우리 아파. 뭐라고? 기호는 2학년 포고요. 이산 확률 분포에서 어떻게 계산했지? 그 색 까먹었나? XI들, X라고 하자, 그냥. X라고 하자. 에서 확률을 곱한 다음 다 더했잖아. 맞죠? 시그마만 쓰자. 귀찮다. 맞죠? 요거였잖아. 그러면 너희들은 여기서는 평균을 구한다라는 그 기호가 시그마에다가 P를 하는 거 알겠어? 여기 귀찮으니까 XP라고 쓸게 그냥. 알았음? 그러다 보니 제곱의 평균, 우리 분산 구할 때 많이 구했었죠? 어떻게 구해서 별량들을 다 제곱했었잖아. 맞죠? 그놈들에다가 P를 곱해서 더한 거 아니냐? 맞지? 맞지? 자, 그럼 가보자. 연속 확률 분포에서 평균을 구한다라는 기호가 뭘까? 자, 잘 생각해봐. 아무것도 안 곱하고 시그마 하면 뭐였어? 1이었지. 여기서는 인테그럴 곱하기 fx. 여기서 앞에 아무것도 없으면 이게 뭐야? 1이었잖아. 그럼 여기다가 곱하기만 하시면 평균 구하는 게 되는 거야. ex를 보여보자. 어떻게 하면 된다? 인테그럴 x fx. 그럼 이 x제곱은 인테그럴 x제곱 fx. 이게 각각 확률을 구하세요라는 기호입니다. 그럼 이제 분산은 어떻게 표현하겠어? 인테그럴 x제곱 fx 빼기 이 녀석의 전체 제곱. 이렇게 또 표현을 하겠지. 그렇게 표기가 혹시나 나와 있다면 이거는 분산이야 정도를 읽을 수는 있어야 돼. 적분의 성질 정도는 사용해서 읽을 수는 있어야 됩니다. 뭔 말할? 어쨌든 평균을 구하는 기호는 뭐다? 인테그럴 구하고자 하는 대상 곱하기 fx. 그게 x면은 그냥 평균이고 x제곱이면은 제곱의 평균인 거예요. 알았죠? 실제로 인테그럴 계산까지는 안 하고 다음 중 이것과 같은 것은 이라는 말로 나올 겁니다. 알았음? 자, 간다. 그 다음 여기서 이제 특징들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얘기를 할게요. 확률 질량 함수에서는 요거 표에 나오는 확률들이 하나가 1보다 클 수 있었어, 없었어? 없었죠. 모든 확률들은 0보다 커놨고 1보다 작거나 같았지. 음수도 안 되고 1보다 컸어도 안 되겠지. 왜? 더하면 1이 돼야 되는데 음수가 없으니까. 자, 확률 밀도 함수 갑니다. 확률 밀도 함수에서는 이거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가능합니다. 왜요? 넓이 구해봐.
넓이 구해봐. 1이잖아. 맞죠? 그럼 선생 2분의 1일 때 확률은 그럼 인가요? 아니요. 2분의 1일 때 확률은 0입니다. 왜? 넓이가 확률이잖아. 2분의 1일 때의 넓이 구해봐라고 하면 이게 선분의 길이냐? 아니지. 가로의 폭이 0인 사각형의 넓이. 그래서 가로의 길이가 0이니까 넓이는 없어.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잠깐 이 같은 1보다 큰 수 찍어도 된다. 대신에 내려가지만 않으면 돼. x축보단 내려가는 경우는 없어. 아시겠죠? 뭐 그런 특징은 있습니다. 정의가 알겠어? 예. 끝. 그럼 더 이상 설명할 만한 게 없어요. 이제부터 문제 풀기 시작하면 됩니다. 자, 가볼게요. 정규분포 곡선의 성질 가본다. 정규분포를 따른다 이런 말, 그리고 확률 밀도 함수가 fx라고 했을 때 그 특징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다. 물어보는 건 제일 많이 물어본 건 뭐다? 평균 쪽에 모여있다. 좌우 대칭이다. 넓이 합은 1이다. 그래서 반쪽짜리만 넓이 구하면 0.5다. 그리고 대칭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성질 가지고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할 거야. 예를 들어서 어떤 거? 지금 이런 것들이, 이건 대칭성이 아니네. 대칭성이 어디 있지? 여기 있네. 3번 같은 게 대칭성이지. A가 양수든 음수든 상관없는데 문제에서 나오는 질문을 그냥 양수라고 잠깐 가정해놓고 풀어봐봐. 음수라고 가정하자. A가 음수라고 가정해봐. M 플러스 A 구하시오. M을 기준으로 플러스 A만큼 왼쪽으로 가 있어요. 맞죠? 그 다음 M-A는 M을 기준으로 역시 같은 길이만큼 A만큼 오른쪽으로 가 있어요. A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이거. M 플러스 A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 이거. 두 넓이 같을까 다를까? 같습니다. 참. 옳은 거 찾기지? 아니네. 이거는 참. 알았음? 이런 대칭성 물어본다. 알았음? 그럼 요 정도는 그냥 뭐 요거 한 문제 정도로만 하고 넘어갈까? 자, 1번, 2번, 4번, 5번 보기 확인해 보세요. 이기. 자, 평균보다 작은 A에 대하여잖아. 4번. 평균보다 작은 A에 대하여잖아. 그러면 반드시 대칭성을 살려야 되고 가운데가 뭐? M. 그러면 A는 반드시 왼쪽에 있거든. 아까 요거는 내가 A라고 A가 음수라고 가정을 한 거지만 양수일 때도 똑같이 성립한 거 어쨌든 둘 다 확인을 해야 되는 거지만 얘는 무조건 A가 왼쪽이잖아. 그럼 A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은 이거지. 그지? 그럼 0.5보다 크겠지. 왜? 이쪽만 해도 0.5잖아. 근데 0.5에서 뭔가를 빼면 돼? 안 돼? 안 되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고 A부터 M까지를 뭐 더하는 거지. 그래야 0.5 더하기 확률 해서 전체 확률이 나오는 거지. 알았죠? 지금 아무튼 알겠죠? 간다. 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대칭성 물어보는 겁니다. 자, 고기 들어볼까? 이거 평균 얼마란 얘기야? 평균 얼마? 30이죠? 자, 정규분포의 표기 방식 평균과 분산이다. 앞에 게 평균이야. 30이야, 30. 30을 기준으로 11일 때보다 작거나 같은. 그럼 뭐야? 머릿속에 그림 그려지지? 자, 그려봐 이거. 머릿속에 그려지지? 어떻게 생겨있는 거야? 이렇게 생겨있는 거에 가운데가 30인데 10은 여기. 그럼 이거보다 왼쪽, 이 조그만 거. 그거 보고 있는 거야. 그럼 뭐랑 같겠어? 10, 30 대칭성 50. 50보다 그거 나타야지. 그럼 50 곱하기 x 30. 알았어? 근데 30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은 0.5잖아. 그럼 답은 25겠지. 답은 3번. 자, 다시. 얘가 얘고 얘를 가지고 그러면은 똑같은 확률은요. 크거나 같다를 만들었을 때 똑같은 확률은요. 여기 있어야지. 어떻게? 같은 간격으로. 그럼 여기가 50. 그래서 A가 50인 거야. 두 번째. 30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란 거는 뭐야? 이거죠. 얼마? 0.5잖아. 그래서 50 곱하기 0.5. 그리고 정규분포에서는 아까 뭐 2분의 1이라는 얘기 많이 했었는데 분수 잘 안 씁니다. 무조건 소수로 갈 거예요. 알았죠? 이유는 좀 이따 보면 안다. 아무튼 됐니? 됐니? 그래서 어쨌든 25. 어쨌든 답 나오죠.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게 기본적인 정규분포입니다. 자, 그때 2개 이상의 그래프를 그려볼 거야. 예를 들어서 수학 성적, 영어 성적 하면서. 맞지?
맞지? 평균이 똑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난이도에 따라서 그래프의 모양도 달라질 수 있지. 자, 여기서 하나만 질문을 해볼게. 자, 봐봐. 이거는 너무 쉬워서 이건 문제가 아니네 어차피. 문제를 하나 놓고 그거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어딨냐? 자, 요거 한번 해보자. 자, 1229번입니다. 그림 잘 보세요. A가 좀 납작한 거고 B는 좀 많이 솟아 올라간 거고 C도 많이 솟아 올라갔는데 오른쪽으로 몰려있다. 알았지? 그리고 여기서 요 말 C와 B는 평이동 관계에 있다. 그러니까 생긴 게 똑같다. 대신에 오른쪽으로 이동만 한 것뿐이야, C가. 알았죠? 자, 그런 상황에서 기억 MA, MC를 물어봅니다. MA, A의 평균. MC, C의 평균. 누가 커? C의 평균이 크지? 그래서 이거 참이에요. 알았죠? 자, 그럼 여기서 하나 질문해 볼게. 분산의 의미가 뭐야? 퍼져 있는 정도 맞아. 평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정도. 맞지? 얘들아,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 이게 있어. 그 다음에 이게 있어. 누가 분산이 커? 노란색, 빨간색. 그렇지. 노란색이 분산이 큰 거 알겠지? 분산이 크면 표준 편차도 커요. 그래서 퍼져 있다를 낮다라고 해도 되겠지. 자, A의 표준 편차가 크니 C의 표준 편차가 크니 A가 크죠. 달라. 얘네들은 생김새가 똑같았지. B, C는 표준 편차, 즉 분산은 같다 다르다? 같다.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여기서 하나만 질문해 볼게. 성적이라고 쳐보자. 성적. A반의 성적이 B반의 성적보다 더 고르다. 참여 것이야. 찬영이는 참, 정혁이는? 셋 다 물어볼 거야. 성적이 고르다. A반이 납작하게 퍼져 있고요. B반에 솟구쳐 있습니다. 틀렸다. 자네는? T, true, 참? 거짓입니다. 자, 고르다라는 말은 잘 생각해봐. 학생들이 0점부터 100점까지를 골고루 가져갔다란 말이 아니야.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이게 참처럼 보여. 그지? 어때?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똑같이 50점이라 치면 100점짜리에 또 많고, 맞지? 좀 과장을 하자면 거의 뭐 일직선에 된 거 생각해봐. 모든 성적들이 다 비슷비슷한 학생 수가 있는 거 아니야. 그걸 고르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고르게 가져갔다라는 말은 배점이 있는 문제들을 골고루 학생들이 나눠 가져갔다. 그래서 성적들이 어떻다? 비슷비슷한 거다. 그래서 평균에 몰려있는 반이 성적이 더 고른 거예요. 애들의 성적이 비슷한 애들이 많은 거. 평균 중에 몰려있는 거. 알았지? 그래서 이거는 맞는 말로 골라줄게. B반의 성적이 A반보다 안 써도 돼. 문제 있을 거야. 더 고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적 얘기를 할 때. 다시 한번 왜? 평균 주변에 몰려서 애들의 성적이 비슷비슷한 애들이 많으니까. 알았지? 그 얘기가 여기 있네. 고르다. 요 디귿. 나오죠? 요거 잘 기억해 놓으세요. C반의 성적보다 B반의 성적이 더 고르다. 이거 참입니다. 왜? B반이 성적은 낮지만 일단 고르다를 기준으로 가보면은 평균 주변에 더 옹기종기 몰려 있으니까 높잖아. 그래서 이거는 참이에요. 알았죠? 이거 낚이면 안 된다. 알았음? 그 다음. 그러면 정규분포에서는 계속 물어본 게 뭐라 그랬어? 평균을 물어본다 그랬지. 자, 근데 너네 갑자기 대놓고 있잖아. 아까처럼 뭐 삼각형이었다면 1이냐? 1이지. 자, 요거였다면 계산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야. 구하세요 하면 구할 수 있어 없어? 구할 수 있겠죠. 전체 넓이 대비 요 녀석의 넓이 B로 가면 되고, 또는 그냥 이 녀석 자체의 넓이를 1로 바라봤을 때 요 녀석의 넓이를 구하셔도 되고.
맞죠? 뭐 사대리꼴 넓이 두 개 더 구하는 방식으로 가도 되고 삼각형에서 삼각형 빼도 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 계산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확률 구해봐 하면 넓이 구할 수 있어. 못 구할 거 아니야. 맞죠? 자, 그러면 이 넓이를 물어본다, 물어본다? 물어봅니다. 그때 어떻게 계산하느냐? 우리는 이미 계산되어 있는 표를 보고 읽어서 구할 겁니다. 알았음? 그럼 그 표를 읽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러 가야 되거든. 그래서 여기다가 강조를 좀 해줄게요. 자, 정규분포에서는 반드시 너희들이 알아줘야 되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변수의 표준화라는 게 있어. 점수로 치면은 표준 점수 말하는 거야. 우리 최근에 이산확률 분포할 때 표준 점수, t 점수 얘기했었지. 그 공식이 다시 등장할 거다. 잘 봐. 변수의 표준화. 표준화를 하는 방식부터 얘기를 하면 우리는 t 점수가 아니라 z 점수로 갈 겁니다. g로 바꿀 거예요. 원래 점수 x가 있는데 그 녀석을 평균을 빼고 시그마를 나누는 작업을 우리는 표준화라고 부를 거야. 우리 x에서 배웠던 거 기억나나? 요 뒤에 막 200 더해가지고 평균은 어쩌고저쩌고 표준 편차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 했었을 거다. 알았어? 그걸로 이제 g로 바꿀 건데 일단 바꾸고 나서 계산은 좀 이따 얘기하고 바꾸는 이유부터 설명해 줄게요. 바꾸는 이유, 목적, 표준화의 목적. 첫 번째, 서로 다른 기준을 갖는 변수들을 상대적으로 비교하기 위해서 표준화를 일단 첫 번째 진행하는 이유다. 자, 표준 점수가 등장하는 이유. 누구는 영어를 100점 받았고 수학을 80점 받았어. 근데 누구는 영어를 80점 받고 수학을 100점 받았다고 쳐보자. 누가 더 대학 잘 간다? 수학 100점, 영어 80점. 왜? 표준 점수가 수학이 높아서. 일반적으로는. 뭐 그거는 일단 일반적인 상황이고 실제로는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지. 영어 높을 수도 있겠지. 그때 왜 누가 더 잘했는지를 비교를 해보자. 영어 80점, 수학 80점. 누가 더 잘했어? 그러니까 그걸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뭔가 있어야 되잖아. 비교 기준이. 그치? 뭐 평균도 봐야 되고 표준 편차도 봐야 돼. 애들이 평균이 얼마나 낮은지 높은지도 봐야 되고 표준 편차가 어떤지도 봐야 돼. 그때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변수의 표준화입니다. 자, 여기 있는 예시 문제로 갈게요. 좀 뒤에 있을 거야, 이거 표준화는. 그 너네 책 좀 빨리 찾아봐. 국어, 영어, 성적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문제 있을 거야. 좀 뒤에. 내가 빨리 구하나? 아, 여기 있다. 찾았다. 유형 16번 가보자. 자, 갑니다. 다음은 동현이가 받은 어느 시험 성적표 1부입니다. 미쳤네요. 점수가 망했네요. 국어, 평균이구나. 미안. 국어가 60점인데 80점 받았어. 맞죠? 수학은 평균이 65점인데 지수는 77점이 나왔대. 영어는 65점인데 75점 나왔대. 객관적인 지수의 성적만 보면 국어 제일 잘했고 수학 잘했고 영어 제일 못했고 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평균과 비교를 해봐야 되거든. 그때 필요한 게 바로 뭐냐면 지수의 성적을 x라고 바라봤을 때 우리는 g를 구해봐. g 구하는 방식이 뭐였다? 자기 점수에서 평균을 뺀 다음 두 편으로 나누는 거야. 자, 뭐야? 80에서 60을 뺀 다음 8을 나눕니다. 맞나요? 77에서 65를 뺀 다음 4로 나누고요. 75에서 65를 뺀 다음에 5로 나눌 거예요. 여기까지 됐어? 계산해봐. 얘가 뭐야? 8분의 20. 맞죠? 얼마야? 2분의 5. 2.5네요. 얘는요? 3이죠? 얘는요? 2네요. 뭘 제일 잘했어? 수학.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자, 왜 저게 3 숫자가 높으면, 수가 높으면 왜 잘한 건지 지금부터 확인을 해본다. x가 있었어. 그놈의 평균은 2x고요. 그놈의 표준 편차는 시그마 x겠죠. 자, 우리는 g가 있다. 어떻게? x-m 나누기 시그마. 다시 한번
시그마분의 1x 마이너스 시그마분의 m. 됐죠? 이 g를 구해보자. 얼마예요? 아니? 2x에서 시그마로 나눈 다음 시그마분의 m을 빼면 됩니다. 근데 2x와 m이 똑같은 말이잖아. 0이네. 시그마 g를 가보자. 어떻게 돼? 시그마 분의 1에 절대값 붙인 다음에 시그마 x. 얼마네? 1이네. 시그마랑 시그마 x랑 같은 말이잖아. 알았죠? 자, 어때? 나 x에 대한 특정 얘기 했어, 안 했어? 아무것도 안 했죠. 그냥 아무렇게나 잡은 미지수지. m 값이 70이었어? 60이었어? 딱 떨어지는 어떤 하나의 상수로 고정을 시켰니? 아니잖아. 그냥 2x였고 그냥 시그마 x였는데 이 g를 구해보니까 무조건 0 되고 시그마 g를 구해보니까 1 나오지. 자, 그 말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국어 성적은 뭐 평균이 이렇게 돼 있었대. 수학 성적은 이렇게 돼 있었던 거야. 뭐 영어 성적은 이렇게 돼 있대. 그때 지수가 수학 성적은 여기고 국어 성적은 여기고 영어 성적은 여기래. 상대적으로 얼마나 잘했는지 한번 보자라는 거는 얘네보다 잘한 놈들의 비율을 따지는 건데 문제 하나하나마다 다 평균 구하고 확률 구하고 있으면 힘들지. 그치? 그런데 표준화를 해버리면은 국어도 영어도 수학도 전부 다 평균이 0이고 표편이 1로 바뀐 거야. 국어 성적의 분포를 나타내봐. 영어 성적 나타내봐. 수학 성적 나타내봐. 다 겹쳐졌어 이제. 평균도 똑같고 표편 똑같으니까. 그때 저 점수를 나타내보자. 지수의 수학 성적은 3에 위치하고요. 영어 성적은 2에 위치하고요. 국어 성적은 2분의 5에 위치하는 거야. 수학 성적이 지수보다 잘한 애들의 확률이 비율이 적네. 그래서 수학 제일 잘했어. 라고 비교하는 거야. 왜? 평균이 0이잖아. 이해됐냐? 0보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잘하는 거겠지. 그렇게 비교하는 거야. 다시 한번. 표준을 하는 첫 번째 목적은 뭐다? 서로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변수들을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그 도구를 하나 만든 게 표준화예요. 알았니? 알았니? 두 번째 이유. 자, 어떤 국어 성적은 이렇고 또 뭐 예를 들어서 아름고의 성적은 이랬는데 양지고는 또 이렇대. 또 뭐 저기 다정고는 또 성적이 이렇대. 뭐 세종국제고는 뭐 평소 성적이 이렇대. 그때 얘네들의 성적을 한번 뭐 해보자. 아까처럼 지웠네. 민넓이 구해서 확률 구해보자라고 해봐. 근데 내가 아까 표를 보고 읽을 거라고 했지. 그러면 평균이 이렇게 생겼고 표편이 이렇게 생겨있는, 즉 이렇게 생긴 그래프에 대한 표가 주어지겠니? 이렇게 생긴 그래프에 대한 표를 또 주겠니? 이렇게 생겨있는 변수에 대한 확률 구하기 위한 표를 또 주겠니? 평균마다마다 표편마다마다 확률은 다 달라질 텐데 그걸 다 제공하겠니? 그럴 리는 없잖아. 그래서 제공한 게 뭐냐면 표준화를 했을 때 평균이 0이고 표편이 1로 됐을 때의 확률을 표로 정리를 해줄 거야.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뭐라고 부르더라? 아, 정규분포표. 아, 표준. 표준, 정규, 분포. 이거는 곡선이고 표라는 게 있어. 거기에 확률들을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 표를 보고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 뭐에다? 표준화를 우리는 진행을 한다. 알았냐? 자, 문제 보자. 앞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뭐요? 여기 있네. 아, 이건 근데 미지수 구하기인데 그냥 확률 바로 구하는 그런 기본 문제 없나? 이건가? 더 앞인데? 어디 있지? 이거보다 더 앞인데? 여긴가 보다. 아, 이 표준화를 바로 한다고? 잠깐만. 이게 유형 몇 번이야? 5번? 너무 앞에서 나오는데 이러면?
아마 개념 설명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 같아. 이게 마플 시너지가 마플 교과서라는 교재 다음 교재거든. 그래서 교과서에서 배워오니까 이런 식으로 주면 바로 풀 수 있다 해서 유형 설명 없이 바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가자. 바로 최대값 구하기부터 있는데 요거부터 하자. 아, 여기 있네. 요걸로 가자. 자, 몇 번을 보냐면 G, G. 아씨. 그래, 이거 보자. 자, 1255번부터 본다. 갑자기 터프로 갑자기 가서 미안해요. 아니야. 잠깐만 있어봐. 이거부터 가는 건 아닌 것 같아. 아, 여기 있네. 일단은 기본적인 성질도 같이 물어보면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57번으로) 가자. 자, 확률 변수 x는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여기서 보통 제일 대표적인 기본 문제는 m을 사실은 줘야 되는데 m을 안 줬어. 알았지? 자, 어쨌든 근데 표준 변수는 이래. x가 7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과 5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똑같대. 이게 무슨 말이야? 확률이 똑같다. 다른 말로 대칭성. 평균이 누구다? 6이다. 뭔 말인지 알겠냐?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야. 그럼 평균이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확률 구하기 이제부터 시작해도 되겠지? 이게 좀 기본인 것 같아서. 자, 그때 4보다 크거나 같은 거 찾아보래. 근데 우리한테 제공하고 있는 건 뭐예요? 표준 정규분포표 G에 대한 얘기야. 근데 X에 대한 걸로 풀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우리는 뭐 한다? 표준화를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G로 바꿀 거야. X를 G로 바꾼다는 것 자체가 뭐야? 평균을 빼고 표편으로 나눈 거지. 그러면은 얘를 이렇게 바꿀 때 얘도 똑같이 바꾼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양변을 똑같이 m을 빼도 부등호 방향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겠죠. 양변을 똑같이 시그마로 나눠도 양수면은 부등호 방향 안 바뀌겠죠. 그걸 한 거야. 그래서 얘는 G가 된 거고 얘는 4 빼기 평균이 얼마? 6 나누기 2 얼마지? 마이너스 1이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표준 정규 분포 곡선을 그려봐. 가운데 0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1은 여기 있는데 그거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을 구하세요 라고 한 거지. 알았지? 그러면 우리는 일단 이 부분의 넓이는 얼마? 0.5인 거 알죠? 그럼 이제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다? 여기만 색깔이 왜 이래? 여기만 구해주면 되는 거야. 근데 우리한테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주어졌냐? 아니요. 이 표를 읽는 방법 지금부터 잘 봐라. 우리가 보고 있는 표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고 G 0.5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 1.0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 1.5보다 작거나 같은 2.0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을 보고 있는 거야.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야? 왜? 0부터 1까지의 확률은 마이너스 1부터 0까지의 확률과 동일하거든. 대칭이 확률이라서. 그래서 얘가 0.3413이라서 답은 0.8413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표를 보고 확률을 구합니다. 즉 표를 보기 위해서 우리는 표준화하는 거야. 표가 이렇게 돼 있거든. 알았냐? 알았냐? 그럼 여기서 갑자기 이상한 문제가 하나 등장하는 게 바로 앞에 이게 사실 나는 여기서 같이 나왔었으면 좋은데 이거밖에 없어서 지금 뭔 소리냐면 요거 봐봐. 요거 어때? 비슷하게 생겼는데 전혀 다르죠? 어떻게 돼 있어? 평균부터 x까지. 근데 x가 어때? m 더하기 시그마, m 더하기 시그마, m 더하기 3시그마. 그 말이 뭐냐면 결국 우리 표준화할 때 m 빼지. 그럼 이 m들은 다 사라지겠지. 얘도 0이 되면서. 그리고 시그마로 나누면 요거는 1이 되겠지. 2가 되고 3이 되겠지. 즉 g로 가주면은 얘가 0부터 g까지고 g가 1, 2, 3일 때 확률이야. 그거를 이제 너희들한테 표준화하기 전에도 구할 수 있겠니? 라는 의미로 그냥
임의로 만든 거지 이거는 실제로는 우리는 이거 보고 하진 않아요. 우리는 표준화한 거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기까지 됐어? 이게 정규분포야. 그러면 저 뒤로 돌아가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아까 하려고 했던 1255번을 가더라도 너희들은 구할 수 있다. 자, 가본다. 48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0.028. 졸라 작죠? 근데 너희들 머릿속에 계속 정규분포 곡선이 그려져 있어야 돼. 크거나 같다라는 말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값보다 오른쪽을 다 보는 거지. 근데 그게 0.028. 졸라 조그마다는 얘기 아니야? 요만큼이 지금 0.028이래. 그럼 너희들한테 필요한 거는 어디가 필요한 거야? 여기가 필요한 거지. 0.477이. 그걸 읽어보면은 2.0인 거지. 그러니까 얘는 지금 48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지만 이 녀석을 표준화를 했다면은 2보다 크거나 같은 걸로 바뀌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뭘 알려주고 싶은 거다? 48에서 평균이 뭔지 모르고 표편이 뭔지 모르지만 이렇게 계산해서 표준화를 하면 2가 나옵니다라는 m과 시금에 대한 식 하나 알려준 거야. 뭔 말인지 알겠니? 알았니? 두 번째, 얘. 42에서 48까지. 이것도 마찬가지. 표준화를 하면 48은 표준화하면 아까 했지. 2였죠. 근데 얘는 뭔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죠. 근데 그걸 계산해봤더니 0.2857이 나왔대. 이건 도대체 뭘까? 저 노란색 부분이 지금 내가 0.477이라고 표현해놨지. 0.2857은 이거보다 작지? 여기 어딘가에 뭔가 끊어지는 게 있고 이만큼이 0.2857이라는 얘기야. 맞냐?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가 필요하겠네. 노란색 0.477에서 0.2857을 빼면 얼마야? 0.1915네. 맞냐? 그럼 여기는 뭐다? 0.5인 거야. 아, 뭐? 42를 표준화해주면 0.5가 나옵니다. m과 시그마에 대한 식 연립해서 m 시그마 찾아주세요라는 얘기야. 뭔지 알겠음? 끝. 이거야. 어때? 할 수 있겠지? 할 수 있겠지? 끝. 여기까지. 그러면 이 안에서 어떤 것들을 물어보냐면 지금은 계속해서 확률을 물어보고 있지. 대신에 확률을 그냥 바로 냅다 계산한다기보다 결국 거꾸로 확률을 줄 테니까 뭐 m 구해봐. 확률을 줄 테니까 얘 구해봐. 이런 식으로 막 물어보는 것도 있는 거고. 맞죠? 이차 함수에서 식만 주고 항상 그래프를 그리라고 안 하잖아. 그래프를 주고 식을 구해보세요라고도 하잖아. 그런 식으로 물어보는 게 바뀌어 있는 것 뿐이지. 자, 그러다 보면 당신들이 질문을 하게 되는 유형들이 사실은 되게 많아. 사실은 되게 많은데 좀 대표적인 문제들만 좀 몇 개, 한 개 정도, 두 개 정도 더 풀어보자면 학생 수 어디 있지? 이거 하나 하고 갈까? 자, 그래서 이거 1274번은 이제 x가 어쩌고저쩌고, m이 어쩌고저쩌고 이런 말 없이 상황처럼 주어지는데 근데 이거는 이항분포 같은 느낌이 아니야. 그냥 정규분포 다른다고 대놓고 얘기하고 있을 겁니다. 자, 가보자. 어때? 학생들의 봉사 시간은 평균이 얼마, 표준 편차 얼마, 정규분포를 따른다. 자, 이때 항상 이것 좀 써주세요. 봉사 시간을 x로 잡았다. 알았죠? 왜? 나중에 이거 짬뽕 시키는 문제 고난도로 나온다 그랬지. 바로 다음 단원은 있다 그랬지. 우리 오늘은 뺀다 그랬죠. 그 녀석에서 확률 변수가 여러 개 등장할 거야. 또는 여러 개를 잡아야 될 거야. 그래서 내가 누구를 확률 변수를 잡았는지 너네가 안 헷갈리려고 쓰는 거다. 서술형 때문만은 아니고. 알았죠? 어쨌든 얘가 뭐 한다? 정규분포를 따른데 평균이 48시간. 표준 편차가 10짜리 10제곱으로 쓰면 되겠죠? 그때 임의로 한 명을 택했어. 근데 그 녀석이 58시간 이상의 확률을 구해보세요. 뭐야? 확률 구하래. x가 얼마? 58 이상. 맞냐? 끝. 표준화. 빼면 10, 나누면 1. 그럼 너희들 머릿속에 이제 이거 구하러 가면 되는 거야. 그 문제는 여기 0.477이죠. 얘는 0.0228. 아, 433인가? 3413이네. 얘가 0.3414. 그럼 내가 구하려는 여기는 0.1587. 답은 2번. 하고 끝나는 거예요. 알았음?
별거 아니죠? 별거 아니죠? 자, 그럼 너네가 이제 질문하는 유형이 있을 거야 라고 했지. 그 유형이 어디 있냐면은 학생 수 구하기. 1284. 어느 도시 고등학생 5,000명에 대하여 수학 성적이 60점 표편이 10인 정균보다는데. 자, 다시 한번 뭐를 확률면수로 잡으면? 학생 한 명 한 명의 성적을 x로 잡으면. 맞죠? 수학 성적을 x로 잡으면 x는 정균보가 다른데 평균이 60, 표편이 10짜리. 그때 이 5,000명의 학생 중에서 수학 성적이 80명 이상인 수를 구하시오. 자, 그럼 여기서 너희가 필요한 용어. 확률을 다른 말로 고치면 뭐게? 내가 가끔씩 읽은 적 있는데. 확률을 다른 말은? 그렇지. 비율은 어떻게 구해? 전체 학생 중에서 해당하는 학생들의 비율을 말하는 거 아니냐? 맞죠?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뭐야? 해당 학생 수를 구하고 싶으면 확률에서, 즉 비율에서 전체 학생 수를 곱하면 돼. 그럼 이거는 80점 이상의 학생들의 일단 비율을 먼저 구해봐 라는 얘기인 거야. 확률로 바꿀게요. 표준화 해볼까? 2 됐냐? 그럼 2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지금은 내가 계속 그려주는데 다음 시간에 숙제 풀이할 때는 아마 안 그리는 경우도 많을 거야. 이 부분의 비율 구해봐. 얼마야? 0.028. 자, 그래서 80점 이상의 학생들의 비율은 전체 학생 중에서 0.028의 비율로 있대. 그럼 학생 수는 5,000을 곱하면 되는 거야. 114명. 알았음?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별거 아니죠? 됐죠? 끝. 그러면 이제 마지막 성적. 마지막 점수. 합격할 점수 어딨냐? 최저 점수 맞추기. 여기 있구나. 최저 점수 구하기. 요거. 320명을 모집하는 회사가 있어요. 2,000명을 응시했어요. 응시자의 평균 점수를 보면은, 응시자의 점수를 보면은 평균이 240점, 표편이 20점짜리. 정규보다 다른데. 점수. X로 잡으면 정규보다 다른데. 240에 20제곱짜리. 그때 최저 합격 점수. 얘들아, 시험을 보는 이유는 뭐야? 앞에서부터 잘하는 놈들 끊어서 당연히 합격시키려고 하는 거겠죠? 그러면은 전체 2,000명 중에서 몇 명이 합격할 거야? 320명. 합격자의 최저 점수라는 거는 요 커트라인을 찾으라는 얘기야. 2,000분의 320 쓸데없이 약분하지 말고 이 정도로만 약분하자. 1,000분의 160 0.16. 알았음? 그럼 여기가 얼마란 얘기야? 0.84 아니다. 0.34. 그래서 얘가 0이라면 얼마? 1. 맞죠? 그러면은 최저 점수를 x라고 했을 때 최저 점수 x라고 했을 때 평균을 빼고 표편으로 나눈 게 얼마? 1이 된다. 알았죠? 그럼 답은 260점. 이렇게 찾는 거지. 이게 정규문법 파트 문제예요. 어때? 이항문법보다 훨씬 쉽지? 표만 읽어주면 되고 요 전체적인 흐름만 기억을 해주면 됩니다. 정규문법만 보면 그래서 이항문법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쉬워. 왜냐면 이항문법은 이항문법임을 숨겨놓기 때문에 그걸 자꾸 찾아가고 앞단어랑 연결시키고 이런 것들이 많은데 정규문법은 이항문법랑 섞기 전에는 쉬워. 계속해서 똑같은 작업할 겁니다. 저 표 보고 읽어주기. 알았음? 여기까지 할게요.